이제 성공은 마케팅으로 통한다. 적자 생존, 무한 경쟁 시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 당당히 살아남는 법이 여기 있다. 인류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명쾌하고 전문적인 해설 마케팅 전문가 박성현 교수. 시청자 입장에서 마케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개그맨 이창명.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브랜드의 이유 있는 성공 스토리와 시장을 리드하는 실전 마케팅 비법.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마케팅 비법 전서가 지금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 이창명입니다. 박성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는 브랜드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냥 쏙 빠져 들어갑니다. 고생담에 눈물 겹다가 개발 성공에 짜릿하다가 영업 현장에서 아차 싶었다가 끝내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드라마에만 위기와 절정의 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가 마케팅 신화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제작비, 엄청난 출연 인원에도 불구하고 소위 쪽박을 차는 실패한 마케팅, 그러한 드라마도 있고 적은 비용에도 최고의 흥행을 올리는 마케팅 드라마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오늘의 브랜드 스토리는 아기자기한 홈 드라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10년 가까이 큰 부침 없이 소비자들의 한결같은 인기를 끌어온 브랜드, 한번 만나보시죠. 세 살 양치 버릇 80까지 간다가 아닌 20대의 치아 80세까지라는 말이 등장했다. 치아의 청결을 위해 어른부터 아이까지 사용하는 생활 필수용품 치약. 맛있는 치약 맛을 연구한 그들. 독자적으로 고안해낸 충진기를 사용 두 줄로 짜내는 기술까지 개발했다. 독특한 제품명으로 시작된 숫자 마케팅. 국민 치아 건강 비전을 담은 공익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2080.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칫솔질 교육을 실시하며 단순한 치약 브랜드에서 구강 전문 브랜드가 된 2080의 성공 비화를 공개한다. 치약으로 시작해서 이젠 생활용품 브랜드로서 우뚝 선 브랜드입니다. 애경 2080 담당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쩜 이렇게 두 분이 연인 같습니다. 네. 서로 굉장히 당황하시군요. 예. 결혼들 하셨어요? 아닙니다. 아직 안 하셨고요? 네. 저는 했고요. 하셨고요. 네. 반대 같아요. 하셨고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고 굉장히 미인이시고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치아가 두 분 다 굉장히 건치 치아를 가지시고 굉장히 이렇게 좀 교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나 2080 판 다음에 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치약 브랜드는 약 40여 개 정도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2080은 1년 반 만에 그 시장의 판도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거든요. 생활용품 시장은 소비자들이 까다롭기로 유명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요. 어떤 브랜드에 약속하는 그 브랜드 네임과 슬로건이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치약과 칫솔을 쓰면 나도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가져갈 수 있구나 하는 그 약속과 신뢰를 드리게 되는 부분이죠. 그 2080이 그 20개의 치아를 80대까지 가져가자라는 슬로건이군요. 저는 그게 2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열심히 닦자. 그런 슬로건인 줄 알았더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까? 저도 똑똑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네. 예. 보통 음식도 취향에 따라서 맛에 대한 평가가 다르잖아요. 치약도 그렇다고 하는데, 2080은 특정 타겟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그런 치약의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닮아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충치, 잇몸질환, 구취, 3대 구강질환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 치아 관리의 일차적인 필수 행동은 바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양치. 여기서 치약은 치아 건강을 지켜주는 기본이 된다. 1997년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를 둔 새로운 치약을 만들라는 주문이 떨어졌다. 소비하는 가격이
한 3,000원 이후 4,000원 정도 가는 경우를 보통 고가로 잡고요. 보통 패밀리 브랜드를 많이 쓴 게 한 1,000원 중반대에서 2,000원 중반대 정도. IF 시대가 오면서 소비 시장이 위축돼서 고가의 이제 미백 치약 제품들이 아무래도 좀 쇠퇴하면서 중저가의 가족형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늘어나고. 초점은 가족에 맞췄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의 중저가 제품, 이것이 목표였다. 우선 누구나 좋아하는 맛을 연구. 맛을 내는 성분을 모조리 분해 성분들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양을 측정 첨가하면서 시제품부터 만들었다. 여기는 구강연구실. 너는 그래도 좀 낫다. 너는 3개잖아. 네 개요. 야, 그래도. 나만 3개네. 끝장. 3개, 4개? 연구원들 표정이 썩 달갑지 않은데? 연구소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치약 실험. 야, 칫솔 다 닳겠네. 아니, 그 많은 치약을 한 사람이 하루에 다 실험으로 쓴다고? 자, 이제는 즐거운 간식 시간? 아니죠. 음식 찌꺼기에 이물질이 끼어있는 치아 상태를 연출하기 위해 실험 중간중간엔 일부러 과자를 먹어 이물질을 만들어냈다. 양치는 하루 3번으로 배웠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수십 번에 이르기, 심할 경우에 수십 번에 이르기까지 그 양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연구원 같은 경우는 입맛을 잃어서 밥맛을 잃어버린다든가 또 뭐 담배 피우는데 담배 맛을 못 느낀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구강 안쪽에 점막이 이렇게 얇게 벗겨지는 그런 현상들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그만둘 수는 없는 일. 연구를 하던 중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떨고 이거? 바로 떫은 맛이었다. 원인은 치약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인 피로인산 나트륨. 연구원들은 대중적인 맛을 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과감한 선택을 했다. 피로인산 나트륨 성분은 보통은 미백 치약이라든지 또는 치석 예방을 위한 치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성분인데 특히 떫은 맛을 내는 것을 저희가 알아냈기 때문에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성분 하나는 포기하고 불소라든지 연마제인 이산화규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접적으로 치석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다. 치약이라고 해서 단순히 치석 예방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고명적인 중간치의 적절한 맛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이산화규소를 사용함으로써 내용물의 색깔에서 차별화를 둘 수 있었다. 투명과 불투명의 두 가지 색깔의 두 줄 무늬 내용물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미 외국의 치약 제품엔 여러 줄의 내용물이 있었으나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기술. 색깔은 시각적으로 선명한 줄무늬를 보일 수 있는 블루로 선택했다. 제품의 상쾌함과 개운함 같은 핵심 속성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독자적으로 고안해낸 충진기에 내용물을 넣으면 이렇게 두 가지 색의 줄무늬 내용물이 쭉쭉쭉 나오는 것이다. 먼저 줄무늬가 선명한지 확인부터 한 다음 튜브 용기에다가 적당량을 담아낸다.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이쪽이요? 던져가지고 조금 보기가 안 좋게 되는 이쪽은 잘 나왔는데 하지만 두 줄무늬의 내용물을 성공시키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줄무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용성 색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양쪽이 색이 틀리다 보니까 이 색소가 한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즉 이제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색 전이 현상에 의해서 육안으로 볼 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공장 대량 생산 공정 단계에서 또 일이 터진 것이다. 충진 기술만으로 기계를 가동하다 보니 실패되어 버려지는 양이 점점 늘어만 갔고
연구원들 머릿속은 베베코인 실패된 치약처럼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이것도 실패, 이것도 아니야. 실패의 원인은 바로 충진기계의 속도에 있었다. 치약을 충진하는 데 있어서 내용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버플로우를 해서 저 기계에 전부 다 치약이 퍼져가지고 닦아내는데 3시간, 4시간씩 뒤에 보시는 설비가 일본에 약 170개의 치약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근데 이 줄무늬 치약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50개 정도밖에는 생산을 못합니다. 생산의 속도를 더 높이게 되면 줄무늬가 흐려지거나 아니면은 삐뚤어진 줄무늬가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단 시간에 대량 생산을 하고 싶은 욕심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 하지만 이대로 계속 기계를 가동시키기에는 무리였고 생산량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다. 생산 속도를 줄일 것이냐, 예전의 생산성을 고수하면서 조금 품질은 소외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갈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품질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깨끗한 줄무늬 치약에 좀 산뜻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성을 조금 접어두는.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실험해야 될 과정이 또 하나 있다. 치약의 효능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했던 것이다. 치아와 같은 재질의 모조품을 사용해 일정한 조건을 가해 실험했다. 이 단계는 같은 힘으로 같은 시간 동안 칫솔질을 한 후 색차기를 이용해 미백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이물질 제거는 완벽한지 관찰하는 과정이다. 오염을 시킨 다음에 치약 이렇게 다양한 각도의 실험과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치약의 내용물. 다음은 치약 튜브의 포장 디자인 단계로 들어가자. 2080의 디자인실. 이곳에서는 소비자들의 눈에 띄기 위한 포장 디자인에 열중이었다. 어떤 게 기능적으로 하려면 어떤 느낌의 디자인, 기능적이지? 은지라든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치약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원단을 사용을 하는 것도 사실 가격적인 면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 은지를 쓰자는 의견이 나왔다.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 아이폰 아래 원단이 이렇게 반짝거린다면 멀리서 소비자가 봤을 때 매대에서 아 정말 이빨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릴 수도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일단 멀리서 눈에 잘 띄는 은색은 결정됐는데 기능적인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컬러가 무슨 컬러일까? 청색? 청색, 블루 계열? 블루 계열이 블루 기능적인 네. 느낌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신뢰도도 있고 신뢰감이라는 측면도 있고 좀 이성적인 느낌도 좀 나고. 또 하나의 색, 블루가 결정됐다. 2080의 디자인은 속성을 강조한 기존 제품들과는 달리 숫자만을 표현해서 감성적으로 표현코자 했다. 그 이유는 바로 치약의 가장 가야 될 방향이 저희는 결국은 치약을 쓰는 게 이가 좋아지거나 잇몸이 좋아지려고 쓰는 거잖아요. 물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근데 치과에서도 보면 굉장히 기능적인 치약을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싫은 이에 뭐 좋은 치약이라든지. 그래서 2080도 결국은 약간 치약적인 느낌을 강조하자라는 개념에서 약품 같은 느낌, 의약품 같은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의약품에는 그림이 많지 않잖아요. 어떤 아이콘이라든지 아주 절제된 그런 그림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약품적인 느낌, 치약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중적이면서도 차별화를 둔 2080 치약. 생활 속에서 무심코 여겨왔던 치약의 맛을 잡기 위한 연구부터 용기 디자인에 이르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치약의 맛도 조금씩 변하긴 변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치약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네. 그래서 치약을 닦다가 먹었어요. 네. 예. 저만 먹었는지 다들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먹었어요. 요즘에 그 추세는 좀 어떻습니까? 이 치약의 맛의 추세. 글쎄요, 치약을 뭐 드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진 않은데요. 예. 먹었을 때 몸에는 괜찮은 건가요? 많이 드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무래면 저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치아를 닦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어떤 병균들을 없애기 위해서 닦지 않습니까? 네. 그럼 치약을 먹으면 속에 있는 병균이 없어지죠. 이창명 씨만의 독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맛이 많이 변했어요? 치약의 맛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음식 식습관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과거에 그 한국인들이 쌀이나 그 채식을 위주로 했던 시절과는 달리 예. 최근에는 그 다양한 뭐 고기류, 육류, 또 스테이크 다양한 그 향이 강한 향신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예. 그 맛에 맞춰서 치약의 맛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가서 치약 칫솔질해 보면요, 치약에서 스테이크 맛이 나요. 네, 저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연구년을 다녀왔는데 네. 아무리 써봐도 네. 한국에서 쓰던 치약만큼 좋은 치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좀. 네. 어떻게 보면 좀 한국 치약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스테이크 맛은 없었습니다. 네. 2080 치약의 그 성공 비결을 따져봤을 때 그 독특한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맞아요.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명을 하시게 됐는지 참 궁금한데요. 예, 저희가 출시 시점 7개월 이전에 저희가 제품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화가 완성 단계였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 마케팅 이사님께서 일본에 출장을 가셔서 한 가지를 발견하고 오셨었는데요. 일본 치과협회의 슬로건으로 8020이라는 그런 문구를 발견하고 오셨고요. 이것이 저희의 그 네이밍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20개의 치아를 80대까지 가자.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대에서부터 80대라고 이렇게 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슬로건 가지고 뭐 경쟁 후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90년대 말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약 70세 정도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주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숫자를 브랜드로 하려고 할 때 반대도 많았고요. 또 평균 수명이 70세인데 왜 80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그 후보 중에 7020이라는 그 이름 후보도 있었습니다. 7020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70세까지 가져가자. 70세까지 가져가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끝에 네. 8020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고 예. 또 그걸 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국인의 정서상 적은 숫자를 앞에 얘기하고 그보다 큰 숫자를 뒤에 얘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8020이랑 2080을 가지고 다시 소비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80이 많이 나왔죠. 네. 교수님, 저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숫자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가 뒤로 갈수록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것도 또한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 제품 이름에 숫자를 넣는 게 뭐 오늘 내일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88 올림픽 때 88 비엔나, 뭐 88 굴렁쇠, 88 자전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숫자가 들어갔었는데 이 숫자로 만들어진 브랜드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교수님? 우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각인 효과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8272, 네. 빨리 처리, 8585, 바로바로, 네. 1472, 일사천리 같은 걸 또 예를 들 수 있겠고요. 예. 또한 숫자 브랜드는 상품의 다양한 의미와 특징들을 간단한 이미지로 나타내주는 그런 구실도 합니다. 그래요. 저희 그 짜장면 집에는 빨리빨리예요. 네. 빨리 갖다 준다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빨리빨리를 안 써요. 파리파리를. 네. 왜 안 쓰느냐? 숫자가 828인데 당신들 왜 빨리 안 갖다 주느냐.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아예 안 써요. 그 숫자가 오히려 좋은 효과도 있지만 또 역으로 보면 또 나쁜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만은요. 그러면 배달 서비스의 속도를 좀 높이셔야 되겠네요. 예. 오늘 어떤 교수님 역시 그 저를 갖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항상 저는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은? 이창명 씨.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이름도 이름이지만은 이 옷이나 신발도 아니고 이 치약 임에도 그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어떤 뭐 거기에 따른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 같은데. 예, 저희 디자인팀의 경우에는 예. 타사와 조금 다르게 예. 내부 안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여러 디자이너가 경쟁을 하게 되고요. 예. 그 중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별해서 소비자들의 그 조사 결과로 우수한 디자인만을 선정해서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그냥 어쩜 이렇게 똑순이 같아요. 말씀도 어쩜 잘하시네요. 네. 그 치약과 디자인 뭔가 이렇게 별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특별히 디자인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사실상 그 치약은 품질을 차별화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의 좋은 그 컨셉이나 내용들을 그 디자인에 잘 표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디자인도 역시 그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CF도
디자인을 강조해서 색다르게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예. 치약 광고는 왠지 예. 그 이쁜 하얀 치아를 가진 여성분이 사과를 이렇게 탁 깨물어야 좋은 치약 광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소리가 나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그 치약 광고를 하면서 모델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고 어떤 그 치약의 신뢰감 또 과학적인 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치약 자체가 그 광고의 모델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차별성을 두셨나요? 네, 저희가 출시 시점 초기 시점이 IMF 시대였습니다. 그때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원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어떤 기능을 소구하는 제품 대비해서 한 20% 정도 중저가로 포지셔닝을 해서 그 중저가지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포지셔닝을 하였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건치상 받으셨나요? 아니요. 못 받으셨나요? 교수님은? 저도 없습니다. 이창명이는 건치상을 받았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서울시 치과협회에서 주는 건치상. 네. 왜 저를 줬느냐? 이런 치아를. 그랬더니 이창명이 같은 치아도 열심히 관리하고 잘 닦으면 건치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랑스러운 건지 자랑스럽지 않은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스타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격 공개하는 스타 성공 다이어리 시즌2. 무한속도 경쟁을 이기는 레이싱에 자신의 꿈과 모든 열정을 담아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이세창. 프로 레이서를 시작으로 연예인 레이싱팀의 감독뿐 아니라 모터스포츠 사업까지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연기자.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값진 도전.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그의 질조. 최고가 되기 위한 그의 도전 스토리가 공개됩니다. The first business end. 치약에도 맛과 향이 필요하다. 마케팅의 최우선 전략이었던 기술력. 두 번째 전략, 판매량을 늘리려면 공익성으로 이미지를 살려라. 그러나 치약도 자식을 낳았다는데 과연 어떤 전략이 숨어있는 것일까? 채널 고정, 지금부터 마케팅 전략이 펼쳐집니다. 예. 저는 그 치약하면 매일 3번, 3분 이내에 3번씩 이를 닦는 그 333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어릴 때 충치 예방 포스터에서 본 이빨을 파먹는 그 삼지창을 든 그 악마 같은 세균이 생각도 나고요. 그런데 이런 공공 캠페인들이 바로 매출과도 큰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마케팅 컨셉은 남달랐다. 건강한 치아 20개를 80세까지 갖게 해주겠다는 숫자 마케팅. 혈액형별로 양치하는 방법을 나눠 유형별 양치법을 코믹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천차만별 재치 있는 양치 유형을 4종류로 나눠 나는 어떤 식으로 양치를 했나 다시 돌아보게 하고 동시에 이를 잘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했다. 숫자 마케팅이나 유형별 양치법은 수많은 치약들 사이에서 이 치약을 사용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이미지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회사는 캠페인을 떠올렸다. 무상으로 치약을 제공하는 동시에 올바른 양치법을 가르쳐주는 공익성 있는 캠페인이었다. 2080은 매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무언가를 주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인식이 된다면 그게 바로 브랜드에 대해서 호감도가 생기는 거고 선호가 생기는 거고 또 그것이 매출로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해맑은 어린이집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있는 주기적으로 전국의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건치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충치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입안에 들어오면은 음식물을 이렇게 하고 올바른 양치법을 가르친다는 공익성과 동시에 아이들은 회사의 치약 맛을 보게 되는 체험 시간. 먼저 양치송을 부르며 이를 닦는 거부감을 없애는데 이슬지 간식 먹고 이슬지 가기 전에 이슬지 치카치카 이슬지 와.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형성된 구강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양치 습관 같은 게 평생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초중고등학생들의 97%가 점심 식사 후에 양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치약 칫솔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건치관리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회사는 현장에서 직접 닦아볼 수 있도록 칫솔도 제공했다. 중요하거든요. 칫솔 받은 거 들어보세요. 하는지 몰랐네. 자, 이제 손 내리세요. 팔 앞에. 아이들은 옆 친구와 함께 칫솔을 받아들고 장난감처럼 칫솔을 가깝게 느끼면서 심적 부담 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이 닦는 법을 배운다. 보세요. 앞에다가 달아요. 네, 안쪽으로 입안으로 넣으세요. 입안으로. 자, 친구. 자, 본격적으로 이 닦는 법을 배우는 시간. 집에서 떼쓰던 아이들도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따라해본다. 앞으로 평생 이를 닦게 될 아이들에게 이 치약과 칫솔은 특별하게 기억될 것이다. 시작. 하나, 둘, 셋. 잘 때 닦고, 식사 후 닦고, 자기 전에 닦고.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치법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이 있고 내 아이한테는 이게 맞는다는 걸 알려주니까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막 감격을 하시는데 사실 브랜드 관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치약 출시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전국의 거리나 행사장에서 게릴라성으로 진행됐는데 그때마다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서울시청 앞 행사로 나는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때 저희랑 함께 참석했었던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장애 아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하는 그런 행사였었는데요. 그때 참석하셨던 분이 아침에는 편안한 복장을 입고 오셔서 저희에게 이솔지 교육 받으시고 샘플링한 치약 칫솔을 받아가셨고요. 오후에는 다시 한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똑같이 치약 칫솔도 받아가시고요. 세 번째에는 또 다른 복장으로 오셔서 저희 치약 칫솔을 받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다른 복장을 오시면서 저희가 모를 줄 알고 지속적으로 샘플링을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캠페인은 표어나 포스터 공모전을 비롯해 올바른 양치질 포스터 배포, 각종 충치 질환 예방법 포스터 등으로 만들어져 전국에 배포된다. 건강한 치아는 평생 지켜져야 합니다. 공익성 캠페인과 동시에 TV를 통해 새로운 치약 광고가 방송됐다. 천년을 버텨온 문화재 첨성대와 타보탑처럼 치아 건강을 지켜줄 것이란 컨셉의 광고. 그리고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벤트나 무슨 무형 문화재 같은 걸 만들어서 내면 되거든? 이거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만든 것은 문화재였다. 그러나 직접 치약 상자를 쌓으면서 소비자들은 문화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건치를 갖기 위한 이미지를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판매를 목적으로만 내했던 1980년대 홍보 방식이 이제는 고객 지향적 사고 방식으로 그 전략을 바꾼 것이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요. 평소에 문화재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2080 이벤트가 훼손된 문화재를 이렇게 복원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다시 한번 이 문화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다라고 신청을 했고요. 거리에 나선 직원들이 시민들과 만나면서 진열만 해놓고 장기간 팔리기를 기다렸던 것과는 달리 판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결국 출시 8개월 만에 1위를 점유하고 있던 제품을 꺾고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치약 건강 캠페인을 했던 회사의 전략은 통했다. 제품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공익적인 캠페인을 통해 판매와 회사 이미지 상승에 두 마리 토끼를 쳐본 것이다. 국보사랑 캠페인을 펼쳤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광고에 있어서 국보 제28호인 첨성대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보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요. 2080 매출의 일부분을 국보를 유지하고 보관하는 데 저희가 이제 써주십사 저희가 기부를 했었고요. 또 관람하시는 데 있어서의 대납을 저희가 해드리면서 저희 그 국보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해보자라는 마음과 동시에 저희도 사회 환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을 하셨네요. 교수님, 이러한 어떤 공익 마케팅을 활용한 기업회가 또, 2080 말고도 많이 있습니까?
네, 요즘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더 바디샵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은 열대림 보호나 동물학대 금지 같은 공익 캠페인에 앞장서면서 소비자들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 네. 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하고 함께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06년까지 무려 30억 원. 와. 그렇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공익 마케팅이 아주 성공적인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미국, 유럽 등 마케팅 선진국에서는 비용면에서 봤을 때 30초 광고보다도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공익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가치나 효용을 또 얻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 마케팅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참여하는 기업도 소수이고 그 분야도 좀 한정되어 있는 편인데,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제는 선택적 대안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머스트 사항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익 마케팅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기업의 어떤 사회에 공헌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마인드는 어떤 기업이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내 마음의 보석상자가 아니라 마케팅의 보석상자. 네, 마케팅에 있어서 귀중한 아이디어를 준 소품이나 성공을 위한 생각의 전환을 도와준 그러한 보물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애경 2080의 성공을 있게 한 마케팅 보석상자. 바로 제 앞에 있는데 열어볼까요? 네. 예, 열어보겠습니다. 자, 뭐가 들었을까요? 자, 이거는 탄산음료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탄산음료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 저 한창 가지고 다녔던 삐삐가 있고, 요거는 이제 바로 휴대폰이 있네요. 이게 어떠한 의미죠? 네,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저 탄산음료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 제품을 보시면 용기 디자인이 아무래도 여성의 바디라인과 되게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저희 제품이 치약뿐만 아니라 칫솔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저희 칫솔 제품 중에서 여성용 칫솔이 있습니다. 아, 그래? 따로 있어요? 예. 여성용? 네, 여성 전용 칫솔이 있는데요. 그 여성 전용 칫솔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디자이너가 고심 끝에 여성의 바디라인을 따온 저런 탄산음료 같은 그런 바디 쉐입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것이 저희 여성용 칫솔의 디자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성용 칫솔은 여성스럽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남성용 칫솔은 따로 없나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이 삐삐는 뭡니까? 예, 네. 그 삐삐는요, 예. 저희가 그 98년, 그러니까 90년대 말경에만 해도 저희가 휴대폰 없이 삐삐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삐삐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빨리빨리, 네. 또 천사, 네. 뭐, 연인에게는 또 천사를 보내고, 또, 58빨리, 오빠 오빠 빨리. 빨리. 뭐 이렇게 해서,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의사를 소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러한 숫자도, 브랜드에 적용시킨다면 좀 더 쉽게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고 기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삐삐가 어떤 그 브랜드 네임을 만드는데 좀 기여를 했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휴대폰은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젊은이들이 많이 들고 다니셨던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치약 중에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치약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휴대폰에 있어서 조금 독특한 저 라임 색상이 저희 치약에도 도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라임 색상의 치약에 라임의 향을 넣은 치약이 개발되었었습니다. 그럼 그때 처음으로 색깔 있는 치약이 나왔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라임 색깔 자체가 신선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긴 한데요. 그 당시에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색깔 자체가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선호되었고요. 시원한 감을 준다라는 평을 받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들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때로는 가지가 많아서 서로 윈이 나는 오히려 모두 잘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확인해 보시죠. 한창 치약을 생산 중인 청양공장. 치약 판매가 상승 곡선을 타면서 회사는 무려 7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했다. 그러나 새로운 고민이 대두됐다. 1위로 등극하면서 생긴 1위의 고민은
몇십 년 동안 1위를 지켜온 타 회사의 치약처럼 치약으로만 1위를 고수할 것인가요다.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가 빅 브랜드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브랜드를 키우고 만들어내고 키우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여가 되잖아요. 그 비용을 투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브랜드의 컨셉이라든지 이미지라는 것이 새로운 브랜드가 얹어지면서 플러스가 되고 또 그 새로 나온 브랜드가 기존에 있던 모 브랜드의 영향을 받아서 빌드업 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더 브랜드 하나가 더 커지고 성장할 수 있고 결론은 치약에만 머무르지 말자 새로운 차식을 낳자였다. 직원들은 거리로 나섰다. 충치 예방을 위한 각종 구강 제품들을 시장 조사하기 시작했다.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브랜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치약으로 쌓은 브랜드 이미지로 다른 구강 제품을 만들자. 먼저 약국과 할인마트를 돌며 수입 제품부터 국산 제품까지 종류별로 제품들을 수거하기 시작했다. 색별로 나와 있는 거 보면 나이 치실이 아무래도 시간 시절보다는 좀 시장 자체는 크긴 커요. 그게 크고 매트에도 많이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쪽에서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오란지 같은 경우는 그 치실에다가 민트향을 넣어가지고 상쾌한 맛도 있고 좋다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신제품을 만들기 전에 타 회사 제품을 알아야 했다. 새로워 보이는 제품이면 닥치는 대로 구입해 회사에 모여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많은 구강 제품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지 직원들도 놀랄 정도. 네, 먹어도 안전하지 않은 거 먹어. 이 제품들을 알기 위해선 이 한 몸 바치는 수밖에. 안전성 좀 봐. 먹고 보자고. 한 잔씩. 색깔이 예뻐 덥석 입에 털어넣은 가그렉. 도저히 못 참고 뱉어버리는. 너무 좋아. 어때? 맛은 어때? 맛? 그러니까 약간 이 오렌지 향이 나긴 하는데 너무 맛이 강하게 느껴지니까 좀 역해. 좋은 생각. 수입 가그렉의 경우 우리 입맛에 전혀 맞지 않거나 거품이 적기도 했다. 맛있어. 냄새가 맛있어. 들어. 여기 들어와 이거. 이거 무슨 파스야. 이거에 한 잔 받아. 가그렉을 술에 빗대면서 한 잔씩 따라주고 하루 3시간 이상의 평가를 진행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서 강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건 딱 한 가지 단순한 기능만 담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도 이런 외국 제품들처럼 약간 강하면서 의약 제품 느낌이 나게 정말 이것을 사용하면 당신의 입냄새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쿨하거나 여러 가지 비슷한 효과들이 있다라고 해서 물건은 써봐야 알고 이도 직접 닦아봐야 아는 법. 타 회사의 치약도 준비해 이를 닦아보고 첫맛과 중간맛, 끝맛을 비교했다. 그뿐만 아니라 치아 미백을 위해 나온 트렌드성 특이한 제품들은 물론이고 치실도 실의 종류별로 남녀 직원 모두가 몸바쳐 실험에 임했다. 그 결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회사는 같은 브랜드의 치약이 아닌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낳기 시작했다. 가그렉부터 치실까지 각종 제품이 쏟아졌다.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를 해서 그 브랜드를 성공을 시키려면 또 새로운 그 광고를 제작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2080에서 칫솔도 내고 브랜드에는 그 2080 광고를 하면서 저희는 일석이조로 2080 다양한 치약들을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칫솔의 인지도도 올리면서 결국 치약이 낳은 같은 이름의 20가지의 제품들은 브랜드 인지도 덕분에 판매도 좋아졌다. 이 여세를 몰아붙일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다. 바로 매년 2월 8일 치아 사랑의 날로 정해 대한구강보건협회와 함께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고객들이 직접 만든 CF.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트가 된 치약의 브랜드 이미지가 건치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걔를 홍보하고 어떻게든 매출을 내고 얘가 시장에서 살아남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얘가 잘 못 크고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리지널만 사랑하지 마시고 지금 막내 나온 애도 있는데 저희 막내도 적극적으로 좀 키워주세요. 예? 큰애고 얘도 제 자식인데 2080 하나의 자식인데 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2, 제3의 제품이 인기 있었던 것은 브랜드의 인지도 덕분이었다. 자식이 되는 제품까지
건강하게 판매량을 늘려나가겠다는 빅 브랜드 전략이 끊임없는 성장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예, 그 처음에는 치약으로 시작을 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치약뿐만 아니라 뭐 칫솔, 치실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형성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한 브랜드로 제품군을 늘리는 이유가 돈 벌려고 그렇습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맞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하게 되면 예. 치약을 광고함으로써 칫솔도 더불어서 잘 팔 수가 있고 또 구강청정제 말씀하신 치실까지 효과적으로 잘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이렇게 라인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근래에는 또 개발하고 있는 게 또 뭐 있습니까? 근래에 개발된 것이 또 그 여성들까지 또 확대를 해보자 해서 우리 매니저가 설명했던 그 여성용 칫솔도 개발이 되고 있고, 예. 다양한 지금 여기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비밀입니까? 예, 한 가지만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네. 또 이제 치약하면 가장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양치하고 났을 때 상쾌한, 개운한 것이 예. 그 핵심 속성인데요. 예. 그것을 여느 치약과는 차별화된, 강화된 어떤 치약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야, 그거 궁금하네요. 또 담배 많이 태우시는 분들이나 네. 또 젊은 여성분들, 또 그 새롭게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치아 미백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런 기능도 좀 강화된 치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기대되는데요. 기대됩니다. 네. 근데 아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전략을 브랜드 확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브랜드 확장을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브랜드는 기업의 아주 큰 자산이 되죠.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요즘 왜 그렇게 기업들이 브랜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품 하나에 이름 하나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왜 자꾸 이 브랜드 이렇게 자꾸 넓혀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브랜드는 예. 기업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무형의 자산이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데 좋은 브랜드는 고정 고객을 확보해줘서 수익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좋은 브랜드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브랜드는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브랜드는 유통업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주는데 인기 브랜드들은 매장의 진열대 위치나 또 유통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협조를 얻는데 아주 유리하고요. 또 강력한 브랜드는 상표 확장을 통해서 신제품 출시를 쉽게 해주고 또 라이센싱을 통해서 많은 부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이러한 그 확장을 통해서 성공한 브랜드들이 좀 어떻게 많습니까? 많은 사례가 있지만 예. P&G사의 아이보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브랜드는 비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비누에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하게 되자 P&G는 이 브랜드를 확장을 해서 섬유세제, 또 주방세제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을 시도해서 아주 성공을 거두었죠.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 제품이 아닌 가치를 파는 가치 마케팅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2080 치약 역시 가치 마케팅에 힘을 기울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단순히 어떤 기능이나 효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건강이라는 가치를 부여해주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약과 칫솔을 통해서 기본적인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바로 몸 전체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 소비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거리의 시민들께서는 애경 1080에 어떤 점들을 궁금해하는지. 애경 2080 아닙니까? 네, 애경 2080. 10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랬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정말 20세 건강한 치아가 80세까지 가는 걸 보장하나요? 막상 보장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가 건강한 치아를 오래 간직하실 수 있도록 좋은 치약과 칫솔을 만드는 공급해드리는 그 회사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약 튜브 용기 모양은 왜 항상 같은 모양이에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왜 같은 모양일까요? 사실은 그 소비자분들이 모르시지만 튜브 형태의 치약 외에 샴푸나 어떤 바디 클렌저 같은 펌프식의 용기도 있고 또 네모난 치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그런 치약을 대중들에게 많이 공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치약을 담는 그 포장재 값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치약을 더 비싼 값에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좋은 치약을 쓰실 수 있게끔 그 생산성이 좋은 튜브 형태의 치약을 담아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약은 한 번 쓸 때 얼마만큼 짰어야 적당할까요? 우선 치약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셔도 그렇게 인체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약은 콩알만큼 짜서 쓰시면 되는데요. 그게 어려우시다, 콩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새끼손가락 피시고 한 요 정도, 첫 번째 마디 정도를 치약에다가 칫솔이 있으면 치약을 세워서 90도로 세우신 다음에 꾹 칫솔모 안으로 치약이 들어가게끔 해서 칫솔모 사이에 치약이 베인 상태에서 칫솔질을 해주시면 보다 올바른 칫솔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또 우리 교수님, 우리 교수님의 일목요연한 정리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의 성공 요인을 요약해보면 숫자를 이용한 독특한 이름과 젊고 신선한 패키징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또 중저가의 가격 전략으로 빠르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적극적인 광고와 프로모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확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있다는 점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의 교수님이십니다. 예, 마지막 교수님의 깔끔한 멘트가 없으면 이거 저 프로그램 하나 많아요. 예. 역시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은? 이창명 씨. 네. 마케팅은 시장 공유가 아니라 시장 확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마케팅 신화야말로 현재의 시장 규모에 안주하기보다는 시장 확장에 힘을 기울인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천천히. 아니 너무 불만 있으신 거 같아요. 좀만 잘 너무 불만 있으신 거 같아요. 진행이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암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그냥 치아 그냥 가면 재밌어.